자, 93회 전산세무 1급. 자, 원가회계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 당사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원가 계산에 의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자, 정상원가 계산이라는 말은 예정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예정으로 미리 계산을 해놓고, 사전적으로 예정으로 계산을 해놓고, 예상되는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생각을 한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때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정상원가 계산이시고요. 자,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는데 다음 자를 이용해서 실제 조업도를 계산하면 얼마네요. 자, 그럼 아래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제조간접비 계산 공식은 깜지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시거든요. 1개월 제조간접비 총액 나누기 동기간 빵빵법 총액이신데, 우리 이제 요 빵빵법이라는 건 아래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안 외우셔도 괜찮고요. 공식은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요 자리가 빵빵법이 기계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계 시간 총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총액이니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누시면은 배부율이 나온다라고 적혀 있고요. 특정 제품에 대한 빵빵법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요것도 기계 시간인 거예요. 그럼 이제 나오시는 게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되시거든요. 요 계산 공식을 이제 바로 하시게 되면은 제조간접비 재간 총액에 곱하기 특정 제품의 다음에 배부 방법 빵빵법 나누기 다음에 빵빵법 배부 방법의 총금액 혹은 총시간 이렇게 나눠주시면 바로 제조간접비 총액이 나오시는데, 저는 이 산식을 좀 뒤집어 놨어요. 얘를 좀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해서 당기고 나눠서 위에다 곱하도록 이제 해놓은 게 이유가 있는데, 배부율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식을 뒤집어 놓은 거고,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산식을 보게 되면은 배부율 구할 때는 나눠줘야 되고, 다음에 뭐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배부된 금액을 계산하시게 되면은 곱하고 나눈다 이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이렇게 산식을 하나로 정리해 버리시면 배부율도 계산되고 제조간접비 배부액도 계산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뭐 여담이지만 요 깜지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산식을 한번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보면은, 산식은 다시 제조간접비 총액 나누기 다음에 동기간 빵빵법 총액은 다음에 배부율이 나오고요.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빵빵법을 곱하시게 되면 나오시는 게 제조간접비가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아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정 제조간접비 계산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시는 거는 예정 나누기 예정으로 한대요. 예정 나누기 예정으로 하시는 거고요. 예정 배부액을 계산하실 때는 예정 곱하기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예정 곱하기 실제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예정이 갈 거고요. 다음에 이 자리가 예정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예정 배부율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사용되시는 배부 방법을 갖다 넣어주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예정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산식을 앞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오는 문제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계산하셔야 되는 게 실제 조업도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요 실제 빵빵법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나와 있는 게 예정 제조간접비도 없고 예정 제조간접비도 없고 실제 발생액이 나와 있죠. 다만 제조간접비 과소배부액이 있죠. 그래서 옆에 보게 되면은 깜지에서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가 더 크다면, 되셨죠? 예정이 적게 들어간 거니까 과소배부가 될 거고요. 반대로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자, 실제가 더 작다면, 되셨죠? 예정에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과대배부가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실제가 더 작다면, 위에서부터 실제가 더 작다면은 예정이 더 크다. 즉 내가 예상했던 제조간접비가 더 크게 예상했다. 그래서 과대하게 생각했습니다가 되시는 거고요. 실제가 더 크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예상했던 게 과소하게 생각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과대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실제가 더 작으니까 실제 원가가 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차이시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과소한 차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생된 원가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불리한 차이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유리한 차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만드는 물건에 대한 원가를 작게 해주실 수 있고, 원가 비용을 작게 해주실 수 있고, 다음에 과소한 차이 같은 경우는 불리한 차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물건을 생산해서 물건 팔았을 때 매출 원가가 증가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구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오는 게 과소배부액이시죠? 그리고 실제 발생액이 100만 원이래요. 그럼 이제 아래 거겠네요. 파란 색깔. 그래서 실제 쪽이 100만 원이고, 다음에 요렇게 100만 원이 더 큽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요 차이가 40만 원이래요. 그래서 예정 배부액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 작아야 되니까 60만 원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계산해서 나온 60만 원이 요로 이어지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예정 제조 간접비가 60만 원이실 거고요. 되셨죠? 자, 그러고 요렇게 될 거고요. 공식이. 그러고 예정 배부율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요. 5라 그랬죠. 그럼 이제 뒤에다가 곱하기 실제 빵빵법은 물음표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이 물음표를 계산하시는 거니까 곱하기를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은요 나누기가 되시겠죠. 되셨죠? 그래서 60만원 나누기 5를 하시면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60만원 나누기 5 하시면은요 다방에 가시는 거는 12만 시간, 다방이 1번이시겠네요. 다음 아래 갑니다. 자, 다음 7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은 깜지를 계속 마주보게 되면은 아래 보시면 여기 T 계정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요 제품이 혹시라도 필기하실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필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당기 제품 제조 원가고요. 그리고 이 제품 완성이 결과적으로 옆에 제공품 T 계정하고 이렇게 이어지시고요. 그럼 이 제공품도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시겠죠. 그러고 제공품 차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빨강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파란색으로 묶은 게 우리가 직접 원가, 직접비라 그러고요. 빨강색으로 한번 묶어보면은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 이렇게 세 개를 묶게 되면은 이걸 뭐라 그러시냐면요, 가공비라 그래요. 가공원가. 그리고 뭐 직접비는 직접원가, 기초원가, 기본원가, 가공원가는 이제 전원원가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요거 이제 깜지에 다른 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지금 제가 화면을 멈춰가지고 보여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초록색으로 이제 다시 묶어보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묶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개를 이제 묶으면요, 이 네 개를 뭐라 그러시냐면요, 당기 총 제조원가라 그러시죠. 당기에 혹은 당월 총 그러셔도 괜찮아요. 월별로 계산하신다면 당기 총 제조원가, 당기에 이제 들어간 총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당기 총 제조원가, 당월 총 제조원가가 있죠. 그래서 요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말 하나를 더 챙기고 보셔야 되는데, 판매 가능 제품액이 있으시죠? 판매 가능 제품이라는 건 뭐냐면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은 제품 T 계정에 차변 두 개를 더하거나, 되셨죠? 아니면 대변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이 돼요. 되셨죠? 제품이라는 거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기초 물건을 현재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게 있고, 올해 생산돼서 추가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발생하시면요, 그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총 자산이 되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판매 가능 제품액이 판매 가능 자산, 기초하고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까지 더하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T 계정을 한번 채워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 제공품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제품이 있다고 보면은 현재 기초가 제공품의 기말은 기초에 비해 10만 원이 크대요. 그럼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거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은 특별한 이제 말이 없으면은 기초보다 기말이 10만 원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기초를 0으로 잡으시고요. 되셨죠? 그리고 기말은 10만 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별말 없으시면은. 근데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기초 제품은 실제로 계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초 제공품을 어떻게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X를 둘 바에는 그냥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보기가 더 편할 거라 생각해서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단기 총 제조원가 310만원 있었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이 자리죠. 단기 총 제조원가가 310만원이 있고요. 그럼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실 텐데 단기 제품만 쓸게요. 단기 제품이 지금 얼마냐면은 300만원이 되시겠죠. 되셨어요? 차대는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게 옆에 제품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제품 자리 차변에 단기 제품이 300만원이 되고요. 다음에 기초 제품이 있는데 기초 제품을 뭘로 계산을 해야 되냐면 판매 가능 상품이 325만원이래요. 그러면은 요렇게 봤을 때 325만원이란 얘기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이 자리는 25만원이겠죠. 괜찮으세요? 자, 그러고 이제 동그라미 두 번째를 보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서 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요 기초보다 5만원이 작다는 얘기시죠, 기말이. 그럼 기말은 20만원이 되시겠죠? 되셨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는 3번이시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마저 계속 가보겠습니다. 8번 갈게요. 자, 8번. 당 회사는 예정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대 배부 금액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럼 요거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대 배부라 그랬으니까 실제보다 예정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가 더 컸냐? 30만원이 과대였대요. 되셨죠?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물건의 물건 가액이 가액 또는 매출원가가 유리한 차이가 되기 때문에 감소할 거라고 아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죠.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고 배부하는 방법이 총원가 비례배부법이 있으시죠? 30만원 차이를 매출원가의 몰빵으로 갖다가 조정하시는 게 아니라 총원가 비례배부법이시면은 합계를 기준으로 총원가니까 합계를 기준으로 30만원을 나눠주란 얘기예요. 요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30만원을 이제 화살표 다시 지워보면 설명하기 위해서 적었고요. 기말 제공품으로 넘겨주고 기말 제품으로 넘겨주고 매출원가로 넘겨주는데 각자 그거를 합계 기준으로 안분해서 나눠주세요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신 거고요. 그럼 이제 총 합계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총 합계는 100만원에 145만원에 355만원을 더해서 100만원에 145만원에 355만원을 더해서 600만원이시겠네요. 되셨죠? 그러고 30만원 과대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갈 걸 물었냐면은 기말 제공품 가액이 얼마네요. 되셨죠? 그럼 이제 기말 제공품 가액이 지금 얼마냐면 100만원이었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100만원이었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 30만원 중에 일부가 이제 기말 제공품으로 가서 물건가액을 감소시킬 거죠. 이 문제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답은 1번이에요. 100만원보다 작은 게 1번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안 풀어도 1번이에요. 말 설명을 알고 있으면. 근데 계산까지 굳이 해보면은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거. 자, 30만원이 과대였는데 제공품의 지금 금액이 100만원이 있죠. 자, 그래서 100만원에 나누기 총 600만원 중에 100만원만큼의 비율이 넘어가야 됩니다가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곱하기 100만원 나누기 다음에 600만원 하시게 되면 5만원이시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지금은 공 6자리를 떼셔서 계산기 쌀집 계산기로 누르실 때는 공 6자리 떼시면 어차피 비율은 똑같죠. 1대1 1 나누기 6이나 다음에 100만 나누기 600만원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넘어오는 게 5만원이시고요. 이만큼 제공품이 감소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 100만원에서 5만원이 감소가 돼서 답안이 가는 거 1번. 자, 다음 아래 갑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9번.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가 아닌 거예요.
되셨죠? 의사결정 대안 차이가 나는 원가가 아닌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가 아닌 겁니다. 되셨죠? 이런 문제 이제 주는 문제죠. 요번에 이런 문제가 생각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뒤에 실기 파트가 워낙 이제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좀 쉽게 준 편이에요. 자, 그래서 함지를 좀 보면은 매몰 원가라는 거는 사라진 원가를 말하는데 제가 보통 이제 이론 수업할 때 이걸 뭐라 그러시냐면 옛 여친이라 그러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요 매몰 원가가 요번에 제가 문제풀이하고 느낀 건데 93에 회계 1급, 세무 2급, 다음에 세무 1급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무 1급 매몰 원가가 제일 쉽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다른 이제 파트, 다른 강의를 들으셨으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지루하시면 옆으로 넘겨서 답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처음 들으시는 분은 옛 여친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현재 여자친구랑 현 여친이랑 어딜 놀러 가기 위해서 놀러 갈 계획을 잡아요. 그래서 속초를 이제 놀러 가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속초 놀러 가려고 막 계획 짜다가 제가 여자친구한테, 현재 여자친구한테 내가 옛날에 여기 여자친구랑 옛날 여자친구랑 놀러 가서 헤어진 적이 있는데 안 가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따기를 맞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몰원가라는 거는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몰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원가. 답안에 가는 거 1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10번. 기초 및 기말 제공품과 기초 및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품이 없고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표준원가 계산에서 불리한 배부 차이를, 자, 불리한 배부 차이시죠. 그럼 아까 제조간접비 얘기 드렸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차이시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산의 금액이나 아니면은 매출원가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중에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이 뭐냐요?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제 재무이익 감지를 보면 있기는 한데, 잠깐 재무이익 감지를 펴볼까요? 쓸라 그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번 펴볼게요. 이제 뭐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냐면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매출액에서 제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러냐면은 매판 영영영법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매판 영영영법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다섯 번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답안인 2번이에요, 일단. 되시죠? 왜냐면은 매출원가나 기말 제공품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되셨죠?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이제 영향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전부 다.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에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거니까 가장 이제 영업이익이 작게 계산이 될 거고, 총원가 기준법은 위에서 풀었었죠. 그래서 이제 불리한 차이를 이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일부분 증가하실 거고요. 원가 요소 기준법도 비슷한 얘기예요. 원가 요소법 같은 경우는 각 원가 요소별로 이제 나눠주란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안 분할한 얘기예요. 문제가 있으시면 제가 풀어드리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안 분할한 얘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세 가지는 전부 매출원가가 증가하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영업의 손익법 같은 경우는 계산 단계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거는 2번이에요. 되셨죠? 그러고 원가 요소 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위에 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제조간접비가 안 나와 있네요. 뭐 재료비 거다 그러시면, 재료비 거나 노무비 거다 그러면은 총원가 기준법은 합계를 기준으로 안 분할하라는 얘기고, 되셨죠? 그리고 뭐 노무비에 대한 원가 요소법이다. 그럼 노무비 가지고 안 분할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합계 쓰지 말고. 됐죠? 그래서 가방에 가시는 거는 2번이십니다. 그래서 원가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자, 세 번 풀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